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의 이 탄핵안 가결을 의미 부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정문란 행위를 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단죄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난 6주간에 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6주간 6주 매 주말마다 그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과 사퇴와 하야를 요구했던 촛불 시민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뭐 언론들의 예측은 가결이 우세하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최후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셨어요. 네네네. 교수님은 어디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전 이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요 앞에 다른 하나 짧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공간에 있다가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가결이 오기까지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권도 움직였지만 시민의 힘이 굉장히 큰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물론이죠.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이 탄핵 전국에서 시민의 힘이 발휘되는 모습이 말이죠. 네네. 좀 차별점이 있었다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1차부터 6차까지의 주말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네. 1차 집회 때는 20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6차 집회 때 200만이었습니다. 네. 이게 10배가 늘어난 건데 이건 정말 수적 차원에서 유례가 없다라는 네.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분노가 그 이전과 또 다른 점은 네. 반발적이지 않고 6주가 연속되었다는 것이죠. 네. 6주 연속되어서 하나는 수 자체가 많았다는 것, 네. 둘째는 지속적이었다는 것, 네. 세 번째는 목표가 매우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힘을 모아서 결국 정치권의 우왕좌왕까지 바꿀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네.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혀 못했겠죠. 예, 네. 예, 예. 정말 위대한 국민인데요. 물론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평화 시위도 특징이 물론이죠. 있었지만 물론이죠. 예, 예, 예.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네.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지식이 늘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4대강에 대해서 환경 문제 전문가가 되고 네. 뭐 그 온갖 문제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헌법까지 공부하게 된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명실상부하게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네. 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재동 씨가 현장에서 막 인기가 많았는데 네네네. 김재동 씨도 헌법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네네. 우리 조 교수는 이제 법대 교수입니다만, 로스쿨 교수입니다만, 헌법의 대중화, 네네.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마음을 함께 간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네. 1987년 헌법이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87년 헌법이 바로 30여 년 전에, 네. 약 30년 전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네. 대중적 거리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네.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왔다는 것 매우 의미가 크고요. 네. 이 문제의 사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갑니다만은 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어기려고 했을 때 그 네.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장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재로 넘어갔어요. 네. 이제 헌재 결정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법상으로는 180일이죠. 네. 근데 180일 다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이제 당장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고 그렇죠. 3월에 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요. 네. 통상 보면 절차가 오래 걸리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의 234표가 네. 압도적인 표로 네. 가결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하자면 네. 저는 희망컨대 네.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즉 네. 2월이 넘기 전에 네. 이걸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통상경은 하기 힘들 것인데 네. 현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2월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집중 심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네. 국정 공백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네.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말에 만약에 난다면 3월 말 정도에 대선을 치르는 그런 셈이죠. 네. 굉장히 우리 역사에 드물게 봄에 대선을 치르는 네, 네.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촛불 민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저는 네. 이제 이게 시작될 초기에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게 헌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또 그 상황이 바뀌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네. 또 언제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사실은 지난 6주간의 광화문 그 시위를 통해서 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뭐냐 하면 법적 탄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법적 탄핵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오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6주간 시민들이 광장에서 나와서 했던 요구가 네. 단지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제거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쳐주고 있던 체제의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것이죠. 네. 예컨대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네. 재벌도 공범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외쳐왔다는 걸 생각하자면 네. 헌재에서 이제 헌재가 빨리 정확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네. 지금 광장에서 요구되었던 이런 예컨대는 대표적으로는 재벌 해체의 문제, 네. 재벌과 검찰 개혁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네. 바로 정치권이 나서야 하고 네. 그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할 민주정권을 만들고 네. 그 이후에 그 정권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거기까지 가야지 물론이죠. 시민들의 네.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 탄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6주간 진행해왔던 명예혁명, 네. 시민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네.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그 시민들의 요구를 수행하고 네. 그 법적으로 완성할 때,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 이 혁명은 완성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말 오는데 국민들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광장에서 젊은 학생들, 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젊은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때 이 현장의 경험, 특히 오늘처럼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한다는 게 이들이 10년, 20년 이 사회를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1987년 헌법을 만들어진 게 광장에서 만들어졌고 거리에서 만들어졌고 네. 1987년 헌법을 쟁취했던 그 젊은이들의 경험이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2016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를 네. 주장했던 이 시민들의 경험, 네. 그건 이제 청소년 많이 아니겠죠. 네. 이 경험은 적어도 30년이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힘이 가장 근본적 힘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킨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앞으로 이끌어갈 물론이죠. 한 세대의 구축. 그렇습니다. 네. 이 6주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장정을 통해서 네. 우리 실력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은 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에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네. 더 좋은 민주공화국에 살 권리가 있고 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제거가 아니라 네.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장정에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게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될 텐데요. 물론이죠. 예. 앞으로 민주정권 수립 과정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촛불 명령을 공감대로 만들어서 구현할 것까 네네. 이게 중요할 텐데 정치권은 앞으로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당연히 대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대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경쟁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심은 지난 6주 동안에 외쳐왔던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 네. 그 요구, 네. 그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네. 그거를 법제화하는 네. 작업을 먼저 해라. 네.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예, 또 목표가 매우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힘을 모아서 결국 정치권의 우왕좌왕까지 바꿀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네.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혀 못했겠죠. 예, 네. 예.
정말 위대한 국민인데요. 물론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평화 시위도 특징이 물론이죠. 있었지만 물론이죠. 예, 예, 예.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네.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지식이 늘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4대강에 대해서 환경 문제 전문가가 되고 네. 뭐 그 온갖 문제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헌법까지 공부하게 된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명실상부하게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네. 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재동 씨가 현장에서 막 인기가 많았는데, 네네네. 김재동 씨도 헌법을 다 외우고 글쎄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네네. 우리 조 교수는 이제 법대 교수입니다만, 로스쿨 교수입니다만, 헌법의 대중화, 네네.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마음을 함께 간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네. 1987년 헌법이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87년 헌법이 바로 30여 년 전에, 네. 약 30년 전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네. 대중적 거리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30년이 자, 오늘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의 이 탄핵안 가결을 의미 부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헌정문란 행위를 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단죄라고 보고요. 네. 이제 지난 6주간에 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6주간 네. 6주 매 주말마다 그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과 사퇴와 하야를 요구했던 촛불 시민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언론들의 예측은 가결이 우세하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최후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셨어요. 네네네. 교수님은 어디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전 이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요 앞에 다른 하나 짧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공간에 있다가 결과를 네.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가결이 오기까지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권도 움직였지만 네. 시민의 힘이 굉장히 큰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물론이죠.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이 탄핵 전국에서 시민의 힘이 발휘되는 모습이 말이죠. 네네. 좀 차별점이 있었다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1차부터 6차까지의 주말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네. 1차 집회 때는 20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6차 집회 때 200만이었습니다. 네. 이게 10배가 늘어난 건데 이건 네. 정말 수적 차원에서 유례가 없다라는 네.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분노가 그 이전과 또 다른 점은 네. 반발적이지 않고 6주가 연속되었다는 것이죠. 네. 6주 연속되어서 하나는 수자체가 많았다는 것, 네. 둘째는 지속적이었다는 것, 네. 세 번째는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또 그 상황이 바뀌면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네. 또 언제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사실은 지난 6주간의 광화문 그 시위를 통해서 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뭐냐 하면 법적 탄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법적 탄핵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촛불 시민들이 현재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오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6주간 시민들이 광장에서 나와서 했던 요구가 네. 단지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제거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쳐주고 있던 체제의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것이죠. 네. 예컨대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네. 재벌도 공범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외쳐왔다는 것을 생각하자면 네. 헌재에서 이제 헌재가 빨리 정확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네. 지금 광장에서 요구되었던 이런 예컨대는 대표적으로는 재벌 해체의 문제, 네. 재벌과 검찰 개혁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네. 바로 정치권이 나서야 하고 네. 그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할 민주정권을 만들고 네. 그 이후에 그 정권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거기까지 가야지 물론이죠. 시민들의 네.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 탄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6주간 진행해왔던 명예혁명, 네. 시민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네.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그 시민들의 요구를 수행하고 네. 그 법적으로 완성할 때,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 이 혁명은 완성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말 오는데 국민들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광장에서 젊은 학생들, 네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젊은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네네. 이때 이 현장의 경험, 특히 오늘처럼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한다는 게 이들이 10년, 20년 이 사회를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1987년 헌법을 만들어진 게 광장에서 만들어졌고 거리에서 만들어졌고 네. 1987년 헌법을 쟁취했던 그 젊은이들의 경험이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2016년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를 네. 주장했던 이 시민들의 경험, 네. 그건 이제 청소년 많이 아니겠죠. 네. 이 경험은 적어도 30년이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힘이 가장 근본적 힘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킨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앞으로 이끌어갈 물론이죠. 한 세대의 구축. 그렇습니다. 네. 이 6주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장정을 통해서 네. 우리 실력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은 네. 지금 그러고 난 뒤에 네.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왔다는 것 매우 의미가 크고요. 네. 이 문제의 사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갑니다만은 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어기려고 했을 때 네.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당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재로 넘어갔어요. 네. 이제 헌재 결정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법상으로는 180일이죠. 네. 근데 180일 다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이제 당장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고 그렇죠. 3월에 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요. 네. 통상 보면 절차가 오래 걸리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의 234표가 네. 압도적인 표로 네. 가결했다는 점을 생각을 하자면 네. 저는 희망컨대 네.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즉 네. 2월이 넘기 전에 네. 이걸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하기 힘들 것인데 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2월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집중 심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네. 국정 공백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네.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말에 만약에 난다면 3월 말 정도에 대선을 치르는 그런 셈이죠. 네. 굉장히 우리 역사에 드물게 봄에 대선을 치르는 네, 네.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촛불 민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저는 네. 이제 이게 시작될 초기에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게 헌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절대 안 된다고.